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에 멈춰 섰습니다. 한우진은 창밖으로 흐린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좌석 벨트를 풀면서 한우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지은호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 지은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진아, 너 정말 괜찮아?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 네가 10억 덥석 받았다고 이간질하던데. 한우진은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에게 10억을 주고는 마치 지은호가 돈에 눈이 멀어 받은 것처럼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와 연락을 끊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동안 한우진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숲속 오두막에서 죽으려 했던 자신, 그런 자신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지은호, 그리고 간 이식 수술 후 병실에서 마주한 엄마의 냉정한 눈빛. 은호에 대한 부담은 버려. 값을 치렀으니까. 엄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값을 치렀다니.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쌍둥이 여동생을 돈으로 정리했다는 듯이 말하다니. 입국장을 빠져나온 한우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항 로비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아? 나 방금 도착했어. 지금 공항이야. 뭐? 갑자기 왜? 학교는? 은호야,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우진은 그 침묵 속에서 지은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자신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이간질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알았어. 어디로 갈까?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 기억나? 거기로 와. 전화를 끊고 한우진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장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박성재 형을 이기라는 명령, 완벽한 아들이 되라는 압박,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은호가 겪은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지은호를 어떻게 속이고 이용했는지 한우진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로잡을 때가 됐습니다. 한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선택할 거야.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한우진은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간 이식 수술 후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얼굴에 핏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함과 반가움이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진짜 왔네. 학교는 어떡하고? 휴학했어. 뭐? 한우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더 이상 엄마 시키는 대로 살기 싫어. 성재 형 이기라고 성적 올리라고 완벽해야 한다고. 지겨워.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우진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한우진은 지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나한테 제안이 있어. 제안? 우리 같이 엄마한테 맞서자. 지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우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엄마가 너한테 한 짓 다 알아. 가짜 인테리어 프로젝트로 접근한 것, 건강검진에서 몰래 간 검사한 것, 100억 건물로 회유하려 한 것. 다 알고 있어. 지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자랑처럼 얘기했거든. 은호가 10억 받고 순순히 물러났다고.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한우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 말 듣고 진짜 미칠 것 같았어. 네가 돈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라는 거 나는 알아. 넌 친구라서 간 떼어준 거잖아. 그런데 엄마는 그걸 돈으로 산 것처럼 말하더라.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분노와 허탈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각자 가진 정보 합치자. 나는 엄마의 재정 상태를 알아. 어릴 때부터 서재에 드나들면서 봤거든. 엄마가 몰래 모아둔 비자금, 박 회장님 몰래 빼돌린 돈의 흐름.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있어. 서류는 아니지만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 거기에 네가 가진 정보를 합치면 완벽해. 한우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은호야, 우리 둘 다 엄마한테 당했어. 나는 평생 꾹두각시로 살았고 넌 버려졌다가 이용당했고. 이대로 끝낼 수 없잖아. 지은호는 한참 동안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기록해뒀어. 그 여자가 나한테 접근한 과정 전부. 날짜별로, 상황별로. 한우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역시 넌 똑똑해. 그 정도는 해야지. 바보같이 당하기만 할 순 없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처음으로 같은 편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 처음 만났던 날부터 마지막까지. 한우진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호는 파일을 하나씩 열며 설명했습니다. 작년 가을 지하철에서 처음 만났어. 우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었지. 그 다음 주에 카페로 찾아와서 인테리어 의뢰를 했어. 2억 규모 상가, 디자인 비용만 3천만 원.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답다. 큰 돈으로 먼저 신뢰를 사는 거지. 그 다음이 건강검진이야. 같이 받자고 했어. VIP 검진이라면서. 그때 몰래 간 적합 검사를 한 거야. 나중에 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내 검사 항목에 간 기능 검사가 추가되어 있더라.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이미 다 계획된 거였어. 내가 적합하면 접근하고 아니면 그냥 끊으려고 했겠지. 한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내 간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네 잘못 아니야. 그 여자 잘못이지. 지은호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100억 건물 등기권리증 사진이야. 내 앞에서 직접 내밀었어. 간 떼어주면 이거 다 준다고. 세금 낼 수표까지 같이. 한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사진으로 찍어뒀어? 당연하지. 증거 없이 어떻게 싸워. 그리고 이건 내가 청주 보육원이랑 파주 보육원 다녀온 기록이야. 지은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오래된 서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파주 보육원에서 찾았어. 타다만 주민등록증 복사본. 거기 그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 한우진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불에 타서 일부만 남은 종이 위에 고성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응. 그리고 보육원 원장 딸 증언도 있어. 옛날에 우리 남매를 데려다 놓고 나중에 너만 데려갔다고. 나는 데리러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고. 지은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바나나 먹으면서 기다리래. 엄마 또 온다고. 한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보여줄 게 있어. 한우진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서재에서 봤던 것들이야. 직접 찍지는 못했지만 계좌 흐름은 기억해. 몇 년 동안 봐왔으니까. 어떤 거야? 박 회장님 회사 자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게 있었어. 소액으로 여러 번 눈에 안 띄게. 그게 엄마 개인 계좌로 들어가더라. 한 번에 크게 빼면 들키니까 조금씩 오래. 지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횡령이네. 그렇지. 28년 동안 쌓인 게 얼마일지 몰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정보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완벽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우진아, 이거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해. 알아. 그래서 성재 형이랑 영라한테도 연락해야 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라도 뭔가 갖고 있을 거야. 그 집에서 자랐으니까. 연락해볼게. 다 같이 모이자. 쌍둥이 남매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네 사람이 박성재의 오피스텔에 모였습니다. 박성재는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았고
박영란은 소파 끝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우진과 지은호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우진, 네가 연락했을 때 솔직히 놀랐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한우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못 본 척 할 수 없어요. 엄마가 한 일들 저도 공범이나 마찬가지니까. 박영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엄마잖아요. 엄마라서 더 바로잡아야지. 영라, 너도 알잖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박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달고 결혼을 강요하고 웹툰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호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내가 가진 거부터 볼래? 지은호는 정리해둔 파일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건강검진 내역, 가짜 인테리어 프로젝트 계약서, 100억 건물 등기권리증 사진, 파주 보육원에서 찾은 주민등록증 복사본. 박성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이게 다가 아니야. 한우진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 이건 내가 정리한 거야. 엄마의 재정 흐름. 화면에는 날짜와 금액, 계좌 정보가 빼곡히 적힌 메모가 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서재에 자주 들어갔거든. 서류들 보면서 숫자 외우는 게 습관이 됐어. 이상하다 싶은 건 따로 메모해뒀고. 박성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회사 자금 아니야? 맞아. 소액으로 여러 번 빠져나가서 엄마 개인 계좌로 들어가. 28년간 누적이면 어마어마할 거야. 박영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박영라에게 쏠렸습니다. 박영라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재에서 찍었어요. 지환 오빠랑 엄마 미행하다가 기회가 생겨서. 화면에는 서류 더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지은호의 출생 기록, 간이식 적합 검사 결과서, 그리고 여러 장의 계약서.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내 출생 기록이야. 어디서 났어? 엄마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언니가 태어났을 때 기록이에요. 쌍둥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우진이 박영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영라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박성재가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둘러봤습니다. 네 사람이 가진 정보가 하나로 합쳐지니 완벽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 더 이상 변명 못해.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언제 할 거야? 박성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 다음 주야.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하는 게 좋겠어.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날로 하자.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고 박성재와 한우진만 남았습니다. 박성재가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와 하나를 한우진에게 건넸습니다. 마셔도 돼?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조금은 괜찮아요. 한우진은 캔을 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뭐가요?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솔직히 네가 엄마 편일 줄 알았거든. 한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평생 그랬으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뭐가 달라진 거야? 한우진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호 때문이에요. 숲에서 죽으려고 했을 때 은호가 찾아왔거든요. 살려달라고. 네가 죽으면 나도 산 게 아니라고. 박성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한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엄마는 날 도구로만 봤어요. 형을 이기기 위한 도구, 박 회장님한테 인정받기 위한 도구. 근데 은호는 달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살아달라고 했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 후배는 그런 애야. 나도 오래 봐왔으니까 알아. 형도 은호 좋아했었잖아요. 박성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한 게 아니라 동경했던 거야. 지혁이가 알려줬어.
진짜 좋아하는 감정이 뭔지. 지혁이 형이요? 그래. 그 녀석이 은호 후배한테 못 참겠다고 안 참아진다고 그러는 거 보고 알았어. 내가 느꼈던 건 그게 아니었구나. 한우진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박성재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감정이 뭔지도 알고. 누군데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박성재가 맥주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네 덕분에 이번 일 제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한우진도 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저도요. 형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박성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우리가 다 같이 나서자. 엄마가 한 일 아버지가 전부 아셔야 해. 네, 그날 끝내요. 확실하게. 두 사람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로 다른 엄마에게서 태어났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 형제 같았습니다. 한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박성재는 한우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동생. 고성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파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꽃장식이 도착했고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는 제 시간에 오는 거죠? 네, 이사장님. 6시 정각에 배달됩니다. 좋아요. 실수 없이 해요. 고성이는 창가로 걸어가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28년. 이 집의 안주인으로 28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안고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그날 박진석이 차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고성이 자신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한우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우진아, 왜? 엄마 아버지 생신 파티에 가도 돼요? 고성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학교는? 잠깐 귀국했어요. 아버지 생신인데 축하드리고 싶어서요. 고성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우진이 박진석 앞에 나타나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래 와. 근데 아버지한테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 알지? 알아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고성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우진이 갑자기 귀국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평생 시키는 대로만 살았는데. 파티 준비가 한창인 거실을 둘러보며 고성이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꽃도 음식도 장식도. 28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박진석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생일인데. 고성이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당신 생일이잖아요. 제대로 해드려야죠. 성재도 오고 영라도 오고.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인데요. 한우진은? 그 애도 온대요. 잠깐 귀국했나 봐요. 박진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우진이가? 학교는? 아버지 생신이라 축하드리고 싶대요. 효심이 깊죠?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언가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고성이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 알았어. 박진석이 다시 서재로 들어가자 고성이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손님들이 도착할 것입니다. 고성이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준비 상황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의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박영라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성재야, 어서와. 네, 어머니. 박성재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우진아. 네, 엄마. 한우진은 박진석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멀리서 왔네. 아버지 생신인데 당연히 와야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요리들이 놓여 있었고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최근 뉴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생일 축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석이 촛불을 끄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자, 이제 선물 시간이야. 고성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라부터 해볼까? 박영라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커프스 버튼이에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고맙다, 영라야. 박진석이 상자를 열어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박성재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성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야? 박진석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시면 압니다. 박진석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고성이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여보, 뭔데 그래요? 하지만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어머니에 관한 자료입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재, 무슨 짓이야? 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어머니. 박진석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생일 파티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성이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진아, 넌 왜 서 있어? 한우진은 아버지 박진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 서류에 있는 내용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고성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우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우진은 엄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첫 번째 서류를 보세요. 거기 계좌 내역이 있을 거예요. 박진석이 서류를 찾아 펼쳤습니다. 이게 뭐냐? 엄마가 28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이에요. 소액으로 여러 번 눈에 띄지 않게. 합치면 수십억은 될 거예요.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우진아, 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한우진은 처음으로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엄마. 어릴 때부터 서재에서 봤어요. 숫자 외우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고성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믿지 마요. 이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나도 몰라요. 분명 누가 꼬드긴 거예요. 한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 서류를 보세요. 거기 출생 기록이 있어요. 박진석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뭐야? 쌍둥이? 네, 엄마한테 버려진 쌍둥이 딸이 있어요. 제 여동생이요. 고성이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우진아, 제발 그만해. 못해요, 엄마. 더 이상은 못해요. 한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야 알았어요. 엄마가 옛날에 쌍둥이를 낳고 여동생만 보육원에 버렸다는 걸. 그래서 그 아이는 어디 있는데? 한우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올 거예요. 직접 증언하러. 고성이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지은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그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은호야, 넌 왜 여기 있어?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호라고 합니다. 박진석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우진이 여동생이란 말이야? 내 쌍둥이 여동생이요. 30년 전에 버려졌지만요.
박진석의 시선이 고성희를 향했습니다.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지은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이사장님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척했죠. 그리고 카페로 찾아와서 인테리어 의뢰를 하셨어요. 2억 규모 상가, 디자인 비용만 3천만 원이라고. 박진석이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같이 받자고 하셨어요. VIP 검진이라면서요. 거기서 몰래 간 적합 검사를 하셨어요. 간 적합 검사? 네. 저한테 쌍둥이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간 이식이 필요했거든요. 이사장님은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접근하신 거예요. 박진석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계속해. 나중에 진실을 알고 거부했더니 100억짜리 건물 등기권리증을 들이밀었어요. 간 떼어주면 다 준다고. 지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분이 친엄마인 줄도 몰랐어요. 인테리어 클라이언트인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속이면서 접근한 거예요. 딸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요. 거실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고성희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했어?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딸을 버리고 나중에 간 뺏으러 찾아간 게 사정이야? 우진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엄마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 딸이었는데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릴 때는 언제고 필요할 때만 찾고. 그게 엄마예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 이식 안 해서 후회 안 해요. 한우진이 죽었어도 당신 잘못이지 제 잘못 아니에요. 박영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보여드릴 게 있어요. 고성희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영라, 넌 왜?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알아야 해요. 박영라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엄마 서재에서 찍은 거예요. 은호 언니 출생 기록, 간이식 서류, 건강검진 결과서. 다 있어요. 박진석이 화면을 넘기며 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란 말이야? 네, 아빠. 저도 처음엔 믿기 싫었어요. 근데 직접 확인했어요. 고성희가 박영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영라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박영라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고요? 위치 추적기 달고 결혼 강요하고 웹툰 못하게 막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다 널 위해서였어. 아니에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진화그룹이랑 연결되고 싶어서 자기 자리 굳히려고. 박영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투자였어요.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28년이야. 28년간 같이 살았어. 여보. 그동안 난 뭘 본 거지? 당신의 모성? 따뜻함? 그게 다 거짓이었어? 고성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거짓 아니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딸을 버린 여자가? 그 딸한테 간 뺏으러 간 여자가? 박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잖아. 거짓말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당신은 28년간 나를 속여왔어. 고성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발.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야. 이 집에서 나가. 박진석의 선언이 떨어지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발. 28년이에요. 28년간 당신 곁에 있었잖아요. 박진석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28년이 다 거짓이었어. 거짓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박진석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겨울이었어. 당신이 아이를 안고 택시를 못 잡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 그래서 차를 세웠어.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지? 다 계획이었어?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성에 약하다는 거 알고 접근한 거잖아. 첫 아내가 바람나서 성재를 버리고 갔으니까. 모성 있는 여자한테 약할 거라고. 그건 맞지? 고성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나중엔 정말로. 됐어.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아.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고성이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박진석은 대답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만 가세요. 고성이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야, 너도 나를 내쫓는 거야? 내쫓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한우진이 옆에 섰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아요. 고성이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 자신이 이용하려 했던 아들. 둘 다 자신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하죠. 고성이는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버렸던 딸, 이용하려 했던 딸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자신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며칠 후 한우진과 지은호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함께 계획을 세웠던 그 카페였습니다. 한우진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수고했어. 너도.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진 않았어. 그래도 후회 안 해. 지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 호텔에 있대. 이혼 절차 진행 중이고. 재산은? 횡령건 때문에 많이 못 받을 거야. 오히려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나한테 화 안 나? 뭐가? 처음에 엄마 말만 듣고 네가 돈 때문에 물러난 줄 알았잖아. 미안해. 지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섭섭했어. 내가 그렇게 보였나 싶기도 했고. 미안해. 근데 지금은 괜찮아. 넌 결국 내 편에 섰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한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은호야. 나도 고마워.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남매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우진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앞으로 자주 보자. 밀린 시간 많잖아. 응, 그러자. 그리고 나 이제 진짜 오빠로서 살게. 널 지켜줄게. 지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오글거리게 굴어? 진심이야. 알아. 근데 지키는 건 서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한우진도 웃었습니다. 그래, 서로 지키자. 두 사람은 커피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오빠. 너 지금 오빠라고 했어? 했으면 어때? 아니, 좋아서 그래. 처음이잖아. 지은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자꾸 그러면 안 부를 거야. 알았어, 알았어. 카페 안에 따스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30년을 돌아 만난 쌍둥이 남매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날 이지혁과 지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석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 이지원과 이수빈, 박성재와 박영라, 그리고 한우진. 한우진은 들러리로 서 있었습니다. 신부 측 들러리. 쌍둥이 오빠가 여동생의 결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호가 버진로드를 걸어왔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이지혁은 제단 앞에서 지은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왔어? 응, 왔어.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례가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약이 오갔고 반지가 교환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고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가볍게 닿았습니다. 하객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야외 리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지혁이 한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우진 고마워. 뭐가요? 은호 지켜줘서. 그리고 그때 같이 싸워줘서. 한우진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제 여동생인걸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형부로서. 형부라니까 이상하네요. 익숙해질 거예요. 박성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해 둘이서? 성재 형 축하 인사 받고 있었어요. 그래? 나도 해야지. 박성재가 이지혁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지혁아 축하한다. 드디어 해냈네. 고마워. 은호 후배 잘해. 못하면 나한테 혼나. 알았어, 알았어. 지은호가 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뭐해 모여서? 한우진이 말했습니다. 신랑 협박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잘해야 한다고.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네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고성이를 물리친 동지들이었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 더 깊은 유대가 생겼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고마운 건 나야. 끝까지 포기 안 해줘서. 앞으로도 안 할 거야. 평생.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날이네.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뭐가? 다들 행복해 보여서요. 네 사람은 벚꽃 아래 서서 앞으로의 날들을 그렸습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드디어 화려한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